일본 살령제 관련 도구를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대한민국 국토조건 계룡사나 성해사에서 한중일 풍수가뭄 살령제재를 지냈습니다. 일시는 2024년 05월 28일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살령제재를 지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풍수가뭄입니다. 풍수가뭄이 2024년 현 시점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되느냐, 예적 방법으로 함이 마땅하냐, 그러함이 마땅하지 않으냐 라는 고민을 수년째 하던 중에 드디어 저 김진태는 결론했습니다.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 해서 한중일 대표 풍수가뭄 살령제재를 김진태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 먼저 거행하고 중국 또는 일본을 방문하여 산신제를 통해 풍수가뭄에 대한 새로운 룰을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왜 일본이냐?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풍수지리는 일본에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국가인데 왜 일본을 포함시켰냐? 뜬금없지 않느냐?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아뵙고 산신제를 지내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풍수지리를 논하려면 당연히 중국을 먼저 방문해야지 됩니다. 대한민국 풍수지리란 중국과 연결되고 중국이 조종인 것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풍수지리란 모든 것이 중국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중국을 먼저 방문해야 옳겠으나 저의 생각은 다름들이 있어요. 그 부분 설명드리면서 일본 승미사에서 거행한 산신제까지의 경로를 포함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을 먼저 찾아뵈었어요. 장소는 승미사 일원입니다. 승미사 경내가 아니기 때문에 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싶어 그래서 지도보기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산과 사찰이 연결되어 있는 장소를 특정하다가 승미사가 제 눈에 들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승미사를 제가 산신제 지낼 장소로 특정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승미사가 어떤 사찰인지 알지도 못하고 저는 특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승미사라는 사찰을 아는 것 뿐이에요. 일본 땅 어느 곳에서 산신제를 지내도 되겠으나 기왕이면 대한민국 국민인 김진태가 지내고 싶은 그 터를 찾는 중에 승미사였다 라는 점이에요. 일시는 2024년 06월 001입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월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진행은 김진태 장묘풍수 명장입니다. 저는 장묘풍수 관점 가뭄구조가 2024년 06월에도 옛날처럼 화장하지 않을 때처럼 고인몸체를 대상하고 기준하여 입지를 선정한달지 아니면 풍수 설계를 한달지 컨설팅을 한달지 이게 올바른 거냐, 그 부분 때문에 산신제라는 형식을 빌어 새로운 룰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풍수가뭄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풍수가뭄이라고 해도 좋겠어요.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에서 풍수가뭄하면 고인몸체가 기준되고 대상됩니다. 고인몸체는 화장하지 않은 고인몸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화장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올리는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며 제가 한중일 풍수 감흥 산신대제까지 준비하게 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목적은 풍수 감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장묘풍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룰을 마련하기 위해 이 풍수 감흥이 예전까지 지금도 유효하냐? 유효해야지만 되겠냐? 유효함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면 유효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쓸데없는 고민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고민했어요. 한국은 매장 유구를 대상으로 감흥하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은 매장 유구를 대상으로 화장하지 않은 유구를 대상으로 감흥하는 구조인데 이게 풍수 감흥인데 동기 감흥인데 2024년 현 시점 화장률이 95%잖아요. 그 매장 유구를 화장하지 않은 유구를 다 95% 화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동기 감흥이 어떻게 됐겠어요? 소멸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현 시점 화장률이 95%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예전처럼 풍수 설계를 하면 되겠어요? 입지 선정을 하면 되겠어요? 옛 문서대로, 옛 생각대로 풍수 설계를 하면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화두를 가지고 몇 년 동안 고민하다 산신제라는 형식을 불어 새로운 룰을 만들고자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일본일까? 일본은 풍수지리라는 그 자체가 없는데 그 몸체를 통해서 감흥도 하지 않는데 일본은 다른 방법으로 감흥하는데 우리는 고인 몸체를 통해서 감흥하지만 일본은 감흥하는 방법 자체가 틀리는데 일본은 화장하는 나라인데 왜 일본을 포함시켰을까? 그 부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화장률이 95%예요. 일본은 화장률이 100%입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도찐 개찐 화장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 화장하는 나라의 감흥 구조에 대해 알아야 되겠죠. 우리도 95% 화장하니 우리보다 수백 년 먼저 화장하는 나라에서의 감흥 구조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대한민국 땅에서 풍수 감흥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설계를 통해 새로운 룰을 제시할 수 있겠죠. 일본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부분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께 일본 산신제 다녀온 그 과정과 왜 장소가 승미사였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승미사로 가봅니다. 승미사예요. 여기 승미사가 있어요. 저는 산신제를 지낼 도시로 오사카를 특정했습니다. 제가 있는 거주지에서 오사카까지 가려면 여기가 공항이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시내들이 보이죠. 이렇게 도시들이 보여요. 이곳 어디쯤에 숙소를 구하고 산을 찾아야 되겠죠. 일본 땅 어느 곳에서 산신제를 진행해도 무방하나 저는 기왕이면 산에서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산들이 있죠. 이렇게 산들이 있어요. 멀리까지 다 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내에서 가까우면서
산이면 좋겠죠. 산인데 독산이 아니고 연결된 산이면 더 좋겠다 해서 탑전 중에 승미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왜?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승미사를 선택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승미사를 선택한 이유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승미사를 특정하고 그 승미사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부분 그려드릴게요. 여기 승미사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머릿말에서 이런 문구가 보였어요. 8만 평의 경내에 발을 들여놓으면 자연의 정령을 받고 물을 정화하고 공양을 풀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의 성전이랍니다. 승미사는. 여기에서 저는 이런 문구에 마음이 갔어요. 자연의 정령을 받고 일본에서 산신제까지 지내겠다는 마음으로 찾아가고픈 사람에게 이런 문구가 아주 매혹적으로 다가왔어요. 마음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승미사로 정했어요. 홈페이지를 보고 시내에서 가깝다는 사찰을 특정한 두 가지 관점에서 승미사를 특정했습니다. 승미사입니다. 승미사는 시내와 가까우면서 제가 산신제를 지낸다면 사찰도 있고 산도 있는데 그 산이 산 같은 산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시내와 가까우면 좋겠다. 이런 욕심으로 승미사를 찜했고, 그렇다면 승미사 중에서 어디에서 산신제를 지내면 좋을까를 확인코저 승미사를 관찰했어요. 어투를 통해 산영도 보고 승미사의 동서남북, 전후, 좌우, 입구, 출구 이런 부분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산신제를 지내기 위한 장소를 특정했어요.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에 가서 산신제를 지내는 것이 일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는 않고 신뢰가 되지는 않겠느냐, 이런 고민도 했어요. 어디에서 산신제 지내는 게 좋을까? 어떤 구성으로, 어떤 준비물을 통해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재물은 준비하지 말자. 여기가 승미사예요. 승미사를 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급경사에 가까운 대관령 고개의 급으로 그렇게 도로 사정이 녹록지 않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승미사를 봤어요. 실감나더라고요. 마치 강원도 가는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시내에서 가까워서 승미사를 정했는데 어투를 통해서 산을 볼 때 야, 산이구나, 여기서 하면 되겠구나,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간단하게 봤어요. 저는 본래 어느 곳을 탐방 조사할 때 절대 사전에 조사하거나 정보를 획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철칙으로,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웬고하니 어느 장소를 조사하고 싶어 김진태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냥 갑니다. 그래야 내 조사감이 점점 발전하지, 정보를 단 한 톨이라도 가지고 가면 그 정보 한 톨 가진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조사감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이든 외국이든 절대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그런 조사 경험이 1년 뒤고 10년 뒤고 20년 뒤고 30년 뒤면 대한민국이든 일본이든 그냥 알아집니다. 여기서 그냥 알아지기까지는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밑거름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그냥 알아지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그냥 알아집니다. 그래도 저는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서 어스로 이곳에서 내가 난신자 지내면 되겠네. 그리고 산형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 산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갔어요. 그런데 진짜 산이었었어요. 대한민국 같으면 강원도 어느 지방 좀 있을 법한 그런 구불구불한 급경사 고갯길을 올라가 승리사가 있었어요. 그곳으로 좀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승리사예요. 여기는 승리사 묘군입니다. 여기는 신사예요. 우리나라 사찰에 가면 묘군도 있고 산시인각부도 있고 아니면 사찰 주전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찰 주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찰 주전 후면이나 옆면쯤에 동북 간반이나 서북 간방쯤에 산신각이 있어요.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더라고요. 일본이 어느 사찰이든 가보면 그런 컨셉,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작은 사찰이나 큰 사찰이나 사찰에는 신사 있고 신사에는 사찰이 있고 그런 구조더라고요. 또 묘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묘지 있어요. 하지만 스님 묘지만 있어요. 크게 보면 사찰 권역이 이렇게 되겠죠. 승리사 홈페이지에서 8만 평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 묘지가 사찰 부지에 없어요. 사찰보다 먼저 묘지를 썼다면 아니면 몰래 묘지를 썼다면 모를까 공식적으로 사찰 부지에 일반인 묘지는 우리나라 기준 허락하지 않습니다. 승낙하지 않습니다. 포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묘군, 사찰 대비 묘군을 보셔요. 얼마나 많이 모셨는지. 이렇게 일반인 묘지가 있어요. 이런 다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찰 경내 동북 간방이나 서북 간방쯤에 산신각이 있는 것처럼 신사가 있었고 이렇게 일반인 묘지가 있었어요. 일본은 사찰이나 신사를 통해서 감흥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감흥합니다. 저는 원감흥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감흥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묘구는 일반인이든 스님이든 이 원감흥 타고 계속 감흥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이런 감흥입니다. 다만 일본은 여기 원이 한 원이 있고 두 원이 있고 이렇게 3원이 있어요. 원이 3개라면 이렇게 3원이 있죠. 하나, 둘, 3개, 3원이 있죠. 3원이 감흥합니다. 우리와 그 점이 달라요. 어떻게?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3원이 수직으로 감흥하니까
3원이 탑이 되는 거예요. 3층 탑. 수직 가뭄. 이게 일본이더라고요. 우리는 수평 가뭄 하거든요. 장묘 풍수범주에서 수평 가뭄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수직 가뭄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없어요. 불탑이나 승탑, 사리탑 같은 경우는 수직 가뭄하지만 왕을 포함해서 일반 백성까지 거의 다 수평 가뭄입니다. 여기는 수직 가뭄하는데 원 가뭄하더라. 차별이 없더라. 우리는 차별도 있어요. 이런 다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이게 묘지예요. 승미사 번영내에 일반인 묘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다 이곳에서 신사에서 가몽하고 승미사에서 가몽하고 이렇게 가몽이 원 돌아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 시스템으로 이렇게 돕니다. 또 이렇게 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돌 수도 있어요. 이게 일본의 가몽이더라고요. 우리는 고인몸체를 매장을 해서 고인 육으로부터 동기 가몽이라고 해서 자손한테 자손 가몽이 생겨나서 자손이 잘 되고 못 되고 뭐 이런 것과 연결되고 또 묘지살이 발생하면 그 매장해 놓은 고인 유골이 물이 찼다든가 이러면 또 자손 중에서 아프거나 아니면 사업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가몽이라면 일본은 이런 가몽이더라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마무시하게 영상이나 사진 자료로 가뭄 관련 자료를 잡아왔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료를 배포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다시 산신제 이야기로 갑니다. 저는 여기 묘지가 있죠. 승미사를 제가 산신제 사찰로 선정하고 그 주변 산에서 해야 되겠다 라고 일단 장소 특정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승미사 본전이 있고 여기 신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몽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몽합니다. 이렇게 저는 그러면 어디에서 산신제를 지내야 일본 누를 조금이라도 감흥받을까. 일본 누를 감흥받고 싶어서 일본을 찾아갔는데 우리도 이제 95%가 화장해서 일본과 같은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는 고인 몸체가 화장하지 않은 몸체로 감흥하던 사람들이고 나라인데 그 몸체로 다 일본처럼 화장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예전 같은 생각으로 풍수를 바라보고 설계하는데 어쩌면 좋을까? 일본이시여 알려주세요. 감흥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저도 대한민국 땅으로 돌아가 새시대 새로운 누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장소를 특정 하면 혹시 신뢰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범주 아니라고만 말할게요. 이 범주 안에서 산신제 지냈어요. 이 원두루는 가문고주 있죠? 이 원두루는 가문고주. 신사와 사찰과 여기 사람 일본 사람이겠죠? 이렇게 원두루는 이 원 가운데 저도
뽑다리 껴서 여기서 산신제 지냈어요. 그 자료를 어떻게 공개하는 게 좋을까? 산신제 지내는 걸 주접 떨고 주책 떠는 것처럼 보여질까? 아니면 쓰레기 같은 재물을 가져가서 오염시켰을까? 오해받기 싫어서 다 생략하고 간략한 영상과 함께 제가 산신제를 왜 일본 가서 지내야 했는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이제 제 영상 보실게요. 제가 일본에서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승미사에 도착했어요. 제가 일본 사찰 중에서 어떤 사찰이 속한 산 중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것이 좋겠는가를 관찰 중에 승미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현재 승미사 산중에 도착했고 저는 산신제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민폐 없도록 조심스럽게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뜻을 담아 산신전 인사 올리겠습니다. 산신주건입니다. 갑진년 경호월 병호일 갑오시 지극지정상 헌공 발원제자 한국인 경자생 김진태 제4바 세계 남선부조 해남 일본국 오사카보 민호시 승미 산신계 구하나이다. 금일 2차 발원 풍수가뭄 한청례를 올리우니 살펴주옵소서. 저는 일본의 장의 장묘 관련 의식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살령께 감흥을 청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싶은 간절함 때문입니다. 한중인을 떠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40년 경험 지혜를 이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전지간 감흥조님, 일본국 살령님 간절한 감흥청을 받아주옵시고 지혜로운 산수안을 허락하시어 일복터지 풍수봉사토록 살펴주옵소서. 저는 많은 재수를 장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름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진로 소주를 모셔왔어요. 이곳 장소는 제가 국내에서 이쯤이 좋겠다고 검색한 그 위치에 정확하게 와서 인사드렸어요.